88 서울올림픽의 성화가 타오르는 곳. 체육 분야 취업을 꿈꾸는 취업 준비생에겐 꿈의 직장이죠.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민국 체육 재정을 후원하는 공공기관인데요. 온 국민이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기관의 역할입니다. 그러기 위해 체육, 문화시설을 조성하고 각종 스포츠 대회를 개최하죠. 대한민국 체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전문 인력이 모였습니다. 남다른 자부심으로 일을 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사람들. 조성한 기금을 가지고 국민들의 체육 진흥에 이바지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공단과 다르다는 점에서 또 보람을 느끼고 이 공공조직의 일원으로서 그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보람을 얻을 수 있고 참 행복한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내부 직원들부터 체력을 그리고 스포츠를 즐기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정말 공단의 좋은 점이라고 생각해요. 업무할 때마다 체육을 통해서 국민들이 즐거워한다는 자부심을 또 느낄 수 있고 활력이 넘치는 현장. 이곳에 야심차게 도전장을 내민 2명의 용사가 있습니다. 실전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데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진다.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함께 가보시죠. 오늘의 용사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위풍당당하게 등장하는 2 용사. 첫 번째 도전자는 초등학교 때부터 작년까지 축구 선수로 뛰었다는 김동훈 상병입니다. 육군 제2작전사령부 21항공단 소속. 사회체육학을 전공하고 있고 축구, 태권도가 특기라고 하네요. 또 체육학과하고 또 전공이 또 체육 쪽이니까 아무래도 체육인들이 꿈꾸는 기업 중에 하나인 기업이니까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됐다고 생각했고 또 저가 잘 어울리는 또 부서는 어디 쪽인지 확실하게 좀 알고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2 번째 도전자. 몸이 좋은데요. 헬스, 볼링 등 운동을 사랑하는 의무병 신현섭 상병입니다. 김동훈 상병과 같은 부대 소속으로 스포츠 재활학을 전공하고 있고요. 미래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일꾼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재활학과를 전공하고 있고 웨이트 트레이닝에 관심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체육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다양한 부분을 알고 싶어서 이곳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체험 첫날 밤. 해서 우리가 내일 이제 면접이 있으니까 뭘 물어볼지 한번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 어디 들어가면 좋을까? 일단 이 화면 밑에 있는 슬로건 같은 거 있다 얘가 이거 올려봐. 대한민국 스포츠 스폰서 뭐 이런 말을 처음에 딱 한 줄 말하고 그 다음에 뭐 이걸 네가 풀어서 말하는 거지. 아, 난 이런 걸 원하고 난 이렇게 해볼 것이다. 아마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어떤 기업인지 나 물어볼 것 같아. 그치, 그것도 있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회사에 대한 정보를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차근차근 면접을 준비하는 용사들인데요. 어느 때보다 긴장되는 밤. 그렇게 밤이 깊어갑니다. 다음 날 아침. 면접 시간이 다가왔네요. 왜 이렇게 떨리는 거죠? 잘해보자 한번. 면접 봐본 적 있나? 응? 면접 본 적 있나? 아, 처음이야 이번에. 너는? 떨린다 얘가. 너 면접 봐본 적 있어? 아, 네. 없다고? 힘들겠다 너도. 사퇴하자 그래도. 남자는 자신감 아니겠네. 그대로 만든다 얘가. 그래. 실전 면접 방식 그대로 진행됩니다. 면접관들도 분주한데요. 옥석을 가려낼 3인의 면접관. 감사팀 정철락 팀장, 인사팀 차지은 팀장, 그리고 상생노사팀 최영도 팀장입니다.
네. 네, 앉으십시오. 김동훈 씨 맞으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신현수 씨 맞으시고요. 예, 맞습니다. 예, 저희 공단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면접은 공통 또는 개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은 1분 이내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이 한정된 관계로 짧게 대답하시는 게 좋습니다. 답변 중에 출신 학교나 출신이 든 개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성취감을 느꼈던 경험은 어떤 경험이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김동훈 씨부터 먼저.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적부터 축구 선수 생활을 해왔었는데 이 한 대회가, 그러니까 1년에 대회가 2번 있습니다. 근데 그 2번의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1년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이렇게 있는데 그 대회에 출전하고 좋은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그 하루하루 노력한 결과를 그 대회에 가서 이룰 수 있을 때, 그리고 이뤄냈을 때 정말 행복하고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스포츠 재활을 전공하고 있는데 제가 몸이 그렇게 좋지 않은 편에 속했었는데 제가 재활을 통해서 저의 몸에 변화가 있고 제 몸이 바뀌고 곤쳐지는 걸 통해서 성취감을 느낀 적이 있었고, 고교 시절 도민체전 볼링 고등부 선수 시절이 있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선수권 안에 들지 못했지만 순위권 안에 들면서 괜찮은 성적을 내면서 그런 성취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체육이라는 개념과 스포츠라는 개념이 좀 요즘은 혼재돼서 많이 쓰여요. 근데 조금은 틀린 개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 둘의 차이점을 알고 계신가요? 제가 생각하기에 체육이랑 스포츠의 차이점은 체육은 그냥 스포츠의 일부의 한 부분이 아니라 그냥 모든 국민들이나 일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공동적으로 즐길 수 있는 게 그냥 체육인 것 같고,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적인 선수들이나 아니면은 무슨 목적을 가업하고자 했을 때 이뤄내고자 하는 그런 종목들이 모여있는 게 스포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슷한 질문 드릴게요. 스포츠 같은 경우라면 방금 김동훈 상병이 말한 것처럼 프로 선수들이 타인에게 즐거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대회 목적과 그런 또는 이제 보이기 위한,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시선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레저 같은 경우는 본인의 오로지 즐거움을 위하여 또는 또 타인과 함께 그 동질감과 유대감 그런 것을 또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사실 말씀해 주시는 것도 일부 맞긴 한데 정확히 개념에 대해서는 이해가 조금 부족하신 부분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체육이란 거는 이렇게 신체 활동을 통한 약간 교육적인 개념이고요. 스포츠라는 것은 이제 경쟁을 통해서 이제 체육의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제 스포츠를 좀 볼 수 있고요. 레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활의 필수, 밥 먹고 일하고 이런 시간 다 뺀 여유, 여가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그 여가를 나타나는 게 레저라는 개념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고 있어요. 그런 개념들은 체육을 또 전공하신 분들은 좀 확실히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들로 집중 면접이 이어집니다. 용사들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답을 해나가는데요. 그럼 시간상 면접은 여기서 종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공단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면접 평가의 시간. 아까 전에 제가 드린 성취감 느꼈던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좀 진솔되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점은 괜찮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실제 면접에서는 이 사람의 미래를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얼마나 열심히 일할 건지 잘 모르고요. 이 사람의 과거를 보고 평가합니다. 과거 내지 현재를 보고 평가하는데 과거의 내용을 경험상 저희가
얘기하는데 구체적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평가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누구나 과장된 말 내지 좋은 말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 과거의 경험이 정확하지 않다면 그건 약간 페널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 첫 면접인데 굉장히 차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 다 일단 역량은 뛰어난 것 같고요. 말씀 실제라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면접을 보다 보면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제 다 외워오시는 거예요. 예상 질문을 미리 생각하셔서 막 외워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저희 면접관들도 다 느껴져요. 그렇게 되면 별로 좋은 점수를 얻기가 힘드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두 분은 그러지 않은 면에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았는데 전공 지식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공부를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정식적인 환경에서는 처음 면접을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굉장히 부담이 가고 떨렸고 실질적으로 그곳에서 종사하고 계신 분들과 면접을 봤기 때문에 많은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떳떳하게 저 자신을 소개하지 못한 것과 회사에 대한 관심도를 많이 표현해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입사에 대해 더 알아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아무래도 모의 면접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도 좀 알 수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신입 직원 봉체를 할 때 서류 전형 그리고 필기 면접은 1차와 2차를 나눠서 총 4가지 전형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서류에서는 일단 40배수 정도를 뽑습니다. 그래서 서류에서는 크게 부담을 가지지 않으셔도 괜찮은데 다만 기본적인 거는 준비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제일 기본이 되는 거는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량적인 평가로서 자격증을 봅니다. 이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기본으로 보고 있고요.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도 평가를 하고요. 한국어 능력 시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총 3가지를 평가를 해서 40배수를 거르고 있어요. 그리고 토익은 750점 이상이 돼야 돼요. 750점이 넘어야 됩니다. 신청을 하십니까? 네. 이거는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만약에 뭐 750이나 뭐 990점이나 차이가 없어요. 750만 넘기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기본만 가지고 있겠다라고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서류를 평가를 해서 통과를 하시게 되면 이제 필기 전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필기에서는 총 3가지를 보거든요. 첫 번째는 인성검사, 그리고 두 번째는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그리고 3번째가 직무지식평가, 이렇게 3가지를 봅니다. 공단의 신입 봉체 전형을 정리해보면 서류 전형, 필기 전형, 면접 전형으로 진행됩니다.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겠네요. 인턴을 상반기에 진행을 하고 하반기에는 신입 직원 봉체를 준비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통 공고가 9월이나 10월에 나옵니다. 올해 하반기 공채 일정을 보면 10월에 원서 접수가 시작되고 11월에 전형이 마무리됩니다. 도심 속 시민의 쉼터 올림픽 공원으로 가볼까요? 86년 아시안게임, 88년 서울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 조성된 공원인데요. 대회가 끝난 후 체육, 문화, 역사, 생태공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얘가 이제 호돌이라고 그 1988년 서울올림픽 캐릭터인데 당시에 이제 2,300개가 넘는 캐릭터 중에서 국민들의 투표를 엽서로 그 당시에 직접 써서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1등을 해서 탄생한 캐릭터예요. 국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캐릭터죠. 그러고 나고 전날부터 와 있어요. 또 보여줄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공원 가운데 불꽃이 타오르고 있네요. 와, 이거 진짜 불이에요. 예, 지금 88 서울올림픽 때부터 썼던 성화가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고요. 이름이 이제 평화의 성화라고 해서 저도 이게 신기한데 이제 이렇게 맑은 날은 물론이고 비가 오는 날에도 계속 이렇게 타오르고 있어요. 올림픽 정신을 상징하는 평화의 광장, 성화. 꺼지지 않는 열정 같네요. 오늘 보시면서 이제 이런 기념물이라든지 많은 걸 보셨을 텐데 이것보다 조금 더 다가오는 서울올림픽 30주년을 어떻게 하면 국민들한테 알리고 홍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기획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가 드리고 싶은 미션입니다. 용사들에게 주어진 미션. 88 서울올림픽 30주년 기념 행사를 기획하라. 용사들을 기다리는 분이 있는데요. 예, 어서 오세요. 야,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공단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김용삼 전무이사입니다. 올림픽 공원하고 우리 공단이 조성된 거는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성공적으로 잘 끝나고 그 서울올림픽의 성과를 좀 계속 빛내고 그 유산을 받들어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체육을 발전시키는 어떤 정부 공공기관 하나 설립하자 그래가지고 우리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명칭에서도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고 해서 1989년 4월 20일 날 우리 공공기관으로 설립을 정부에서 해줬어요. 그 이후에 서울올림픽 이후에 각종 국제대회나 개별 대회에서도 이렇게 지불되는 각종 예산은 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조성하는 그 체육기금으로서 전부 충당을 해서 지금까지 체육이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사실들을 하나씩 알아가 봅니다. 공단에서 근무하고자 한다 그러면 우선 기본적으로 체육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은 있어야 될 거고 꼭 전공이 아니더라도 그런 체육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될 거고 체육행정, 그러니까 체육기금을 조성도 해야 되고 그 기금을 관리를 통해서 또 각종 체육 인재 양성 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아무래도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좋겠죠. 현재 스포츠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선수와 관련된 각종 데이터 그리고 경기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든 스포츠에 대한 정보를 분석을 해서 빅데이터라는 거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공단에서도 빅데이터 센터를 지금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 4차 산업혁명, IT와 연계된 각종 기술을 하고 접목해서 스포츠를 발전시키고 즐겁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죠. 스포츠 과학을 연구하는 곳으로 가봤습니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인데요. 이곳은 스포츠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종합적인 스포츠 과학 지원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가는지 어떤 위치 정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국가대표 선수들의 어떤 경기력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를 하고 지원을 하는 게 1차적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민을 위한 대국민 서비스로서 국민의 어떤 체력이나 이런 어떤 과학적인 분야를 연구하는데 이쪽 분야에서 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여줄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역도 영상인데요. 근데 역도 같은 경우는 좌우 밸런스가 되게 중요한데 힘은 육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힘의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런 측정 과학적인 장비를 이용을 해가지고 동작의 움직임을 육안으로 훨씬 더 빨리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장단점을 빨리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장미란 선수나 사재혁 선수도 다 여기서 이런 지원을 받았고 메달도 딸 수 있는 어떤 사례였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뿐 아니라 경쟁국 선수의 정보 자료를 구축 및 지원해 국가대표팀이 국제 종합대회를 대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국가대표 선수가 된 듯 직접 장비를 붙이고 체험을 해보는데요. 그 전기 신호를 신체 물건들이 자, 한번 힘 줘보세요. 오른쪽 한번 접고 왼쪽은 편하게 힘 빼고 다시 오른쪽 펴고. 자, 지금 근육이 힘을 안 쓰고 있으면 움직임이 없으면 근육은 0에서 가깝게 되죠. 다시 이제 팔을 한번 접어볼까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지금 큰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힘 빼봐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안 쓰죠. 이게 근전도를 붙이면 전극을 붙이면
어느 근육을 많이 쓰고 있고 어느 근육을 잘 안 쓰고 있는지, 또 얼마만큼 많이 쓰면 반복적으로 이렇게 쓰게 되면 근피로가 발생이 되는지, 그러니까 운동 역학이라는 파트든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생리학에서는 어떤 체력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에서는 멘탈적인 부분을 다 같이 이렇게 어루만져서 같이 토탈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다양한 기구를 통해 선수들의 기술, 자세, 훈련 방법을 분석해서 효율적 훈련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김동훈 상병 독특한 장비를 착용하는데요. 이거 화생방 하는 것 같습니다. 화생방. 맞습니다. 좀 화생방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지금 이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 호흡이 가능하기 때문에 숨 쉬는 것이 좀 불편하고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산소 섭취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가지고 호흡 교환율이라는 것이 산출되는데, 이 호흡 교환율이 안정한 범위에 들어오는가를 1차적으로 관찰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심박 측정을 병행해서 실시를 합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천천히 걷기부터 시작. 이제 체력이 닿을 때까지 달립니다. 산소 섭취량이라는 것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몇 킬로? 무사히 측정을 마쳤네요. 힘들었어요? 어땠어요? 재밌었습니다. 이런 거 처음 이렇게 멋진 훌륭하신 분들이랑 처음 해봤는데 재밌었고, 또 이런 시스템이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국가대표 선수들한테도 좋은 것 같고. 축구 선수였던 김상병에게는 더 의미 있는 경험이 됐겠네요. 무엇보다도 국가대표 선수들을 대상으로 현장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 개인적으로 가장 큰 매력으로 생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람을 크게 느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스포츠 정책을 연구하는 곳으로 가봤습니다. 이곳의 역할이 궁금한데요. 박사님들의 연구 결과물들을 기준으로 해서 지도자들에게도 전달을 해주고 선수들하고도 이제 그 정보 공유를 하니까 그 삼박자의 주도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연구진 박사님들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시켰고 서구 이제 서해 외국에서도 그 패러다임으로 이제 오히려 우리나라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연구소에서 일하시면서 보람을 가장 느낄 때가 언제인지 궁금하죠. 그 정책의 어떤 연구를 해서 기초안이 나와서 이것이 실제로 정책에 반영이 되고 그게 법제도가 되고 선수들에게 여러 가지 지원 환경에 도움이 되었을 때, 그럴 때 굉장히 그 보람을 느끼죠. 체육 정책 수립, 평가를 통해 국가 체육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데요. 이곳 체력 인증 센터도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떤 일 하시는 곳입니까? 여기 국민체력백 체력인증센터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 만 13세 이상 누구나 무료로 체력 측정과 개인에 맞는 운동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한 대국민 체육복지 서비스입니다. 기본적인 센터에는 체력 측정사 2명, 그리고 건강운동관리사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체력 측정사와 건강운동관리사는 생활스포츠 지도사 자격이 있어야 하고, 건강운동관리사는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이 있어야만 여기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건강운동관리사라는 게 현재 대한민국에서 운동계열 쪽이라고 하면 가장 상위 쪽에 있는 자격이기 때문에 트레이너에서 매력을 느끼고 자격을 취득해서 운동 처방사의 길로 들어가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체력 측정 후 수준에 따라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운동을 조금 하는데 조금 치우칠 수 있으니까 어떤 거를 좀 더 보충해야 되는지 알고 싶어가지고. 저도 친구 소개로 알았는데 너무 시설 좋고요. 프로그램도 되게 알찬 것 같고 네, 되게 좋아요. 용사들의 체력은 어떨까요? 앉으신 다음에 호흡 좀 편하게 하시고 팔에 힘은 빼세요. 다음에는 이제
그 키 측정할 거고요. 그다음 몸의 지방량이나 근육량이 어느 정도 있는지 요거 체성분 검사하실 거예요. 각종 검사를 통해 용사들도 체력 측정을 받아보는데요. 하는 방법은 차렷하시고 팔 살짝 벌리신 다음에 한 번에 세게 주먹만 꽉 쥐시면 돼요. 팔꿈치는 구부리시거나 몸에 붙이시면 안 되시고요. 왼손 오른손 번갈아 가면서 2번씩 측정하실 거예요. 자격증은 이제 대학교 때 공부를 하다가 아무래도 체육 전공이다 보니까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은 꼭 따야겠다 싶어서 이제 공부를 해서 취득을 하게 됐습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꾹 누르세요. 최대한 세게. 더 힘주세요. 꾹 누르세요. 최대한 세게. 더 힘주세요. 과학적 방법에 의해 개인별 체력 수준을 측정합니다. 그만. 오, 아직 처음보다 훨씬 더 지금 14개 했어요. 14개. 그만. 일어나세요. 잘하셨어요. 일어나세요. 혹시 제가 지금 허리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이런 개수 면에서 많이 부족했는데 그래도 하는 그 14개라도 하는 동안 제가 허리를 안 구부리려고 그래서 피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준비! 출발! 초 안에만, 처음에 빨리 뛰지 마시고 자, 5초 안에만 들어가시면 돼요. 기다리셨다가 마지막 순서는 달리기. 온 힘을 다해 달립니다. 오늘 측정은 다 끝나셨어요. 이제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이거 결과가 바로 나오거든요. 땀이 범벅이 됐네요. 평상시에 유산소 운동을 많이 했는데 유산소 운동도 많이 부족하는 걸 느꼈고 확실히 운동을 그만두니까 체력이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뛸 수 있도록 운동을 좀 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오늘 한 결과는 빨간색 그래프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김동훈님은 지금 2등급 받았어요. 오늘 2등급은 한 상위 15% 정도 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신염섭님은 좀 아쉽지만 그 허리 때문에 좀 제대로 측정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아쉽게 등급이 안 나왔고 참여가 나왔어요. 본인의 신체 능력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된 시간인데요. 체력 인증서는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증으로 국가에서 인정하는 체력 2등급입니다. 예, 이것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다음에 꼭 열심히 해가지고 1등급 받겠습니다. 네, 윗몸 일으키기 5개만 더 하면 됩니다. 5개? 네. 이번 계기로 체력에 더 힘쓰기로 해요. 이번엔 직접 체력 측정에 도전합니다. 오늘 측정하러 오셨는데 이제 두 분께서 오늘 측정 도와주실 거거든요. 괜찮으세요? 네. 잘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혈압 측정 한번 해볼 건데 앉으셔서 팔꿈치 끝까지 홈까지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키랑 그다음에 인바디 측정을 위해 이쪽으로 이동하실게요. 네, 기대지 마시고요. 네, 등에 기대지 마시고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려오셔서 이제 이쪽에 가서 인바디 검사 한번 해보실 건데. 벨트까지는 괜찮습니다. 다 확인 눌러주시고 지금 만으로 어떻게 되나요? 다른데 체지방량이랑 체지방률이랑 또 달라요. 그래서 네, 우선 이걸 측정하실 때 왼쪽, 오른쪽 두 번을 측정하실 거고 한쪽마다 하실 때마다 이거를 두 번째 와드에 걸치신 다음에 순간적인 힘으로 꽉 잡아주시면 더 수치가 잘 나옵니다. 그럼 해보시겠습니까? 여기 되잖아요. 네, 이 두 번째 와드로 걸쳐서 확 잡으시면 됩니다. 네, 좀 더 세게 좀 더. 준비 시작. 용사들 처음인데도 잘하네요. 오늘 처음이신데도 되게 잘 측정을 해주셨고 그리고 설명도 잘 해주셔서 이제 측정 받는 분 입장에서도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도 그런 쪽에 관심이 있고 이제 또 제가 가야 할 길이 그쪽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막상 그런 분들을 현장에서 저가 접해서 경험을 해봤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고 한층 더 속에서는 이제 또 많은 동기부여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한숨 돌린 뒤 회의에 참석해 봅니다.
88 서울올림픽 30주년을 기념해서 내부적으로도 많은 지금 관심이 많죠. 50일 정도 남았습니까? 지금 기념식이? 네, 그래서 기념식이 9월 17일에 열릴 예정이고 거기에는 IOC 집행위원부터 서울시장님, 체육단체 관계자, 공단 임직원 등 초청 인원이 대략 300명에서 500명 정도 참여할 예정이고요. 홍보적으로 어디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어떤 매체를 이용해서 나가야 할지를 좀 지금 업무를 계속 고려하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요즘 그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SNS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 언론 홍보라고 하시면 기사 말씀하시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사. 용사들의 미션을 준비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겠는데요. 우리 장병들도 아이디어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모티콘 홍보전 같은 거를 해서 그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할 거고 그걸 받아서 관련된 이모티콘을 제작해서 홍보하자 그 말씀이신가요? 당시 사용됐던 포돌이나 보순이 그런 거를 저 생각에는 뭐 영화 쿠폰 같은 거나 아니면은 뭐 놀이기구 이제 같이 갈 수 있게 뭐 티켓을 이렇게 저도 한정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영화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화 티켓 아이디어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영화 티켓이나 간단한 커피 상품권 이런 게 사실 예산은 적게 들지만 이번에 계기로 인해서 회의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걸 배워서 가는 것 같아가지고 또 뿌듯한 감정도 있고 또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차를 타고 나가보는데요. 도착한 곳은 시원한 호수가 펼쳐진 미사리 경정공원. 이곳에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수상 스포츠 교실이 열렸습니다. 2명 선발해서 이 행사가 어떤 행사입니까?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수상 레저 스포츠 보급을 위해서 2004년부터 경정에서 사랑 나눔 수상 스포츠 교실을 열고 있는데요. 바로 그 현장에 오셨습니다. 이런 체험들은 누구나 무료로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2,000명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참여한 경정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참여한 학생들 물놀이의 매력에 푹 빠졌네요. 두 용사가 일일 도우미로 나섰어요. 사이즈 맞아요? 커요? 너무 커요. 커요? 커요? 조여줄게요 옆에. 됐어요. 하나 둘 셋 넷 4명 맞죠? 네. 우리 폐업부터 타고 가볼까요? 네. 저희 천천히 내려오세요. 자, 조심해서. 할게요. 양손으로 잡고. 안전하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데요. 용사들에게도 뜻깊은 시간이 되겠어요. 국민들을 위해서 일단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같아서 되게 사회 공헌 외에 많은 노력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이렇게 이런 체험도 귀한 체험인데 손쉽게 체험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정말 좋았습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스포츠용품 시험소입니다. 스포츠용품 시험소는 스포츠용품,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시험, 규격 개발, 품질 인증, 기술 개발 지원 등의 업무를 하는 곳입니다. 장비는 축구공에서 가장 중요한 성능 중에 하나인 축구공의 내구성, 이 축구공을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지, 또 사용하는 기간 내에 축구공의 성능에 이상이 없는지 이를 평가하는 시험 장비입니다. 와, 이게 사람보다 더 세게 차는 것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축구공을 고정벽에다가 고속으로 쏘게 됩니다. 속도는
약 한 50km/h의 속도로 공을 지속적으로 철판에 쏘게 되는데 공을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실험을 해서 공이 쉽게 얘기하면 터지는지 아니면 공이 원형을 잃어가는지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짱구라고 그러죠. 공이 이렇게 찌그러지는지 방수 성능을 잃는지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실험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프로야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야구공입니다. 야구공은 반발 개수가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야구공의 크기, 무게, 그 다음에 요 실밥의 개수. 다른 공들은 대부분 안에 튜브가 들어가 있어서 바람을 넣는 공인데 야구공은 안에 코르크가 들어가 있고 실로 감아져 있는 공입니다. 그래서 그 실이 어떤 실을 쓰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야구공은 양모, 양털을 실로 뽑아서 만들게 됩니다. 공이 자동으로 올라와서 장착을 하고 포신이 닫은 다음에 골프공 측정 기계도 볼까요? 스윙 머신을 사용하는 이유는 동일한 스윙을 반복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스윙 머신을 사용합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측정하는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이 장비를 이용해서 공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날아가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예,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 좀 올려주시는 거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여기다 올려주세요. 네. 클럽 제끼고 한 번 더 올려주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올리면 됩니까?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네. 됐습니다. 공 올려주시면. 다양한 스포츠용품을 대상으로 성능평가 후 인증 마크를 부여합니다. 저는 체육전공이고, 네. 기계공학과 전공이고요. 이분은 태권도 아무래도 이쪽이 기계 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자격증을 보유하고 어떤 전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좀 잘 맞을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만약에 미래에 근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뭐 어느 대학을 다니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공학 또 추후에 뭐 복수 전공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니까 공학, 기계공학, 전자공학, 전기공학 이런 쪽으로 전공하시면 저희 쪽으로 오셔서 근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무하시면서 보람을 느끼셨던 부분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하는 일이 국내 스포츠 산업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저희가 시험소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실험을 의뢰함으로 인해서 제조업체들의 기술 발전과 그다음에 그런 시험 장비에 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회사로 돌아온 용사들 신입사원과 만나봤어요. 제가 이제 공채를 준비할 시즌이 한창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공단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속 지원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매력적이라고 느껴서 지원했고 저는 작년 4월에서 7월까지 공단에서 인턴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업무를 이제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면서 정말 일하고 싶다고 느껴서 취업할 때 어려우셨던 건 없으셨어요? 제가 이제 군생활을 졸업하고 ROTC로 복무해서 2년 4개월 동안 이제 장교로 복무하다 보니까 그런 경험을 통해서 느꼈던 점을 면접이라든지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많이 좀 공통적으로 적용했던 것 같아요. 취업에 성공한 선배들에게 취업 준비 팁을 들어보는데요. 면접을 준비할 때 부끄럽지만 이제 스터디원들을 모아가지고 직접 영상을 찍으면서 촬영했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본인의 모습을 잘 못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자세가 얼마나 바른지 또 말을 할 때 어떤 습관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스터디원들하고 피드백을 하면서 고쳐 나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자연스러워지고 짧고 짧게 자신감 있게 그렇지만 차분하게 하라 라고 말해줘서 저는 그걸 지키려고 정말 노력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최종 면접에서는 시간을 재거든요. 스톱워치로 임원진 분들께서. 그래서 최대가 30초 내로 끊었던 것 같아요. 귀한 정보를 얻어가네요. 그날 오후 주워있다. 용사들 본격적으로 미션 발표를 준비합니다.
이거 이쁘다. 1,000원이라고 이거? 1,000원? 맞는 것 같은데. 이게? 그냥 부천에 판 거야 이거? 88 서울올림픽 기념품 캐릭터를 찾아보고 있네요. 지금 발표를 할 건데 준비 중인데 잘할 것 같아요? 솔직히 자신감이 솔직히 이번 체험을 하면서 많이 떨어졌는데 또 발표 이제 그냥 이왕 하는 거 유종의 미를 한번 거두고 싶습니다. 지난 기간 동안 몸으로 느끼고 또 눈으로 본 것들을 잘 종합해서 이번 발표 때 다 쏟아 부으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취업 준비의 첫걸음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발표를 준비해 봅니다. 어떤 아이디어가 나올지 기대되네요. 드디어 미션 발표 시간. 네,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작전사령부 21항공단 소속 상병 신현섭입니다. 이번 제가 프레젠테이션에서 발표할 것은 88 올림픽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라는 컨셉으로 이번 발표를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홍보를 위한 무료 한글 서체 보급 사업을 말씀드릴 건데, 앞서 보시면 왼쪽에 예시 서체가 있고 오른쪽에 설명으로 현재 각 시도 기업 등에서 무료 서체 개발 및 보급으로 이미지를 높이고 홍보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무료 폰트를 개발하여 그것을 배부하고 또 상용적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배부를 해서 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을 국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발걸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료 폰트 각각의 이름을 제가 생각해 본 게 있는데, 건강하게 폰트, 체력 키우기 폰트, 축구 서체, 야구 서체 이런 것도 좋은 이미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로는 호돌이와 호순이의 캐릭터의 재탄생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캐릭터를 새로 만들려 했던 이유가 IOC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호돌이와 호순이의 아들을 탄생시켜보자 하는 취지에서 나왔습니다. 이름은 임시로 호롱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았고, 이런 호롱이라는 캐릭터를 이제 이모티콘으로 제작하여 흔히 젊은 세대나 부모님 세대에서도 흔히 쓰는 SNS 또는 카카오톡 이런 곳에 배부하여서 그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민들에게 한 걸음 더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캐릭터를 활용한 그 올림픽 기념사업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건 정말로 우리가 관련 부서와 공유를 해서 실현 가능하다면 꼭 해보고 싶은 그 아이들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캐릭터 공모전을 직접 해서 만든다면 좀 더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발표를 맡게 된 상병 김동훈입니다. 우선 이번 발표에 서울올림픽 개최 3일주 행사 기회를 맞이하여 저는 88 올림픽을 올림픽 공원과 함께 라는 테마로 준비해봤는데, 3가지 프로젝트로 한번 준비해봤는데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게 롤러스케이트장이 있는 메모리 파크를 만드는 게 어떤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는데, 1988년 유행했던 롤러스케이트장을 올림픽 공원 내에 설치해가지고 무료 개장하면서 롤러스케이트를 또 무료 대여해주면서 또 올림픽 공원의 위상을 높이고 또 이제 국민들에게 이런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가족, 연인 또는 이런 또 그때 88년 유행했던 롤러스케이트장을 다시 리메이크해가지고 요즘 또 유행하고 있는 게 롤러스케이트장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생각해보고요. 또 두 번째로는 88년도에 유행했던 이렇게 음악회를 매월 개최해가지고 또 뮤직파크라는 테마로 저희 지금 현재 인디밴드나 아니면 가수들을 통해 그때 유행했던 음악들을 다시 리메이크해가지고 불러봄으로써 또 올림픽 공원 내에 무대를 마련하여 남녀노소 누구라도 참여해가지고 또 세대를 뛰어넘는 축제를 또 만들면은 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상도 올리고 또 국민들에게 또 많은
볼거리를 또 제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렇게 준비해봤고 직원들 앞에서 구상한 아이디어를 늠름하게 발표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988년에 놀러장이 유행한 것과 그때 유행 가요를 어떻게 아셨어요? 88년도 올림픽에 대해서 저희가 좀 검색을 해봤는데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롤러스케이트가 또 있었고 또 그때 88년도 그때 유행했던 1위 곡들만 수집하여가지고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가지고 준비해봤습니다. 스케이트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올림픽공원 주변 광장은 겨울에만 이제 시민들을 위해서 아이스링크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공원이 가을에 무척 예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공간에 똑같이 롤러장을 만들면 훨씬 더 올림픽공원의 위상을 좀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장병들이 이렇게 저희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와서 짧은 시간 동안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주실 것이라고는 정말로 예측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하시는 걸 보니까 너무 감동받았고요. 참 좋은 아이디어가 많고 주신 아이디어들을 저희가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취업이 항상 치열하다 말은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몸소 느껴보면서 아 이게 치열하다가 끝이 아닌 아, 정말 치열하다 피 눈물 흘리면서 열심히 준비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체육 기업에 온다고 해서 무조건 체육 쪽으로만 이게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닌 거라는 걸 이번 체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진짜 느끼게 된 것 같고 컴퓨터 능력이라든지 뭐 회계 능력, 경영 능력 뭐 많은 부분들을 채워가지고 이쪽 기업에 와야 된다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다양한 능력을 갖춘 인재가 되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취업의 목표를 향해 땀과 열정을 불태워본 용사들. 대한민국 체육 분야를 책임질 건실한 인재로 성장하기를 응원합니다.